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직장들이 늘고 있어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주는 하와이, 가장 저렴한 주는 미시시피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돼 주택가격과 렌트비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4천 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비숙련직 승인일은 동결됐고 가족 이민은 5주 내지 석 달 진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대신에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직장들이 크게 늘고 있어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일수록 근로자들의 82%나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으며 고용주와의 합의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트 팬데믹과 물가 급등 속에서 미국에선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직장들이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고용주와 직원 간 합의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곳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과 물가 급등이 겹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에선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자들의 82%나 재택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모닝 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재정과 보험, 부동산 업종, 교육과 소셜 서비스 업종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들에서는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사무실 출근으로 복귀하려다가 물가 급등 때문에 재택근무를 계속 허용하는 회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들 직종의 근무자들은 일주일에 2, 3일씩 재택근무를 허용해주면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아예 동결, 삭감도 감수할 수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고용주와 직원들이 똑같이 혜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계속 허용하는 대신 물가 급등에도 임금 인상은 자제하기로 합의한 회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CBS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주 5일 중에 하루 이상, 보통 2, 3일을 재택근무하게 되면 출퇴근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간 쓰기에 매우 효율적이며 자녀 보육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아가 고용주 입장을 감안해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동결, 삭감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불경기의 시작과 종료를 선언하는 NBER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임금 인상 자제를 연계하는 직종과 회사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임금 인상 자제로 인플레이션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NBER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업체들의 과거 12개월간 임금 인상률은 평균 5.4%였으나 앞으로 12개월간 예상하는 임금 인상률은 4.9%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6월에 9.1% 급등으로 더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임금 인상률이 소폭 낮아지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재정, 보험, 부동산 등 재정활동 분야의 회사들은 과거 12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확대했다는 비율이 50.4%를 기록한 데 이어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도 계속 허용 또는 확대할 것으로 답한 곳은 52.6%로 더 늘어났습니다. 교육과 헬스케어, 소셜서비스, 정보 업종에서도 45.2%가 재택근무를 확대한 데 이어 41.9%는 앞으로도 확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NBER 보고서는 2년간 재택근무 대신 임금 인상 자제를 서로 주고받은 결과 임금 인상률을 지난 1년간 0.9%, 앞으로 1년간 1.1%를 합해 2%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평년에는 매년 2에서 3%씩 임금 인상을 받아왔고 물가 급등 때문에 금년에는 6에서 7%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돼 왔는데 2%를 낮춰 5% 안팎의 임금 인상으로 타협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나친 임금 인상으로 고용 비용이 높아지면 상당수 고용주들이 대부분을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넘기게 돼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이 원하는 재택근무를 계속하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지 않고 물가 잡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NBER 보고서는 결론 지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황은 주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들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CNBC 방송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미국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과 가장 적게 드는 주들을 조사한 결과 생활비가 많이 드는 주 1위는 하와이주로 꼽혔고 메릴랜드주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생활비가 저렴한 주 1위는 미시시피주, 웨스트버지니아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는 하와이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는 다른 주에 비해 물가가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 가격은 일리노이주보다 2배, 바나나는 콜로라도주보다 2배 비싸고 병원 진료비는 올랜도보다 65%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주택 가격은 130만 달러, 월별 에너지 비용은 36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로 랭크된 뉴욕의 집값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지역에 비해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뉴욕의 고깃값은 미주리주보다 50%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위에 랭크된 캘리포니아는 주택 부족 사태로 평균 주택 가격이 다른 주에 비해 월등히 높은 13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2,400 스퀘어피트의 주택 가격은 약 14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월별 에너지 요금은 266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에 랭크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천연가스, 난방비가 전년보다 40% 올랐습니다. 유제품 가격은 15% 올라 디트로이트보다 약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18% 오른 오레건주는 5위에 올랐고 물가 높기로 악명 높은 알래스카는 6위에 랭크됐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의 생활비는 인플레이션으로 다른 주에 비해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7위에 랭크됐습니다. 메릴랜드를 포함하는 워싱턴 지역의 음식값은 미국 내 평균 가격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등 고기값은 미시시피보다 40%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네티컷은 8위, 로드아일랜드가 9위, 10위는 버먼트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가 가장 적게 드는 주 1위는 미시시피주가 꼽혔습니다. 미시시피주의 주택 구입이나 렌트는 몬태나주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것에서 다른 주에 비해 월등히 저렴합니다. 의사 방문 시 드는 비용은 뉴햄프셔주의 절반 정도입니다. 피자나 맥도널드 같은 서민들의 음식값도 뉴욕보다 2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주택값은 30만 달러이며 월 에너지 요금은 160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 캔자스주는 평균 주택 가격이 35만 달러이고 고깃값은 뉴욕보다 25% 저렴합니다. 3위 엘라베마주에 이어 4위에 오른 조지아주의 평균 주택 가격은 49만 9천 달러, 월별 에너지 요금은 122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숭아캔 한 통은 캘리포니아보다 약 30% 저렴하고 우유 가격도 반 갤런에 1불 66센트로 가장 저렴합니다. 코카콜라 본사가 있는 조지아의 코카콜라 가격은 델라웨어보다 2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위 테네시주, 6위 미주리주, 7위 아이오와주에 이어 8위는 웨스트버지니아가 랭크됐습니다. 그 뒤로 인디애나주가 9위, 아칸소주가 10위로 생활비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 부족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확산돼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부족한 주택은 2012년 165만 채에서 2019년에는 379만 채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 비해 공급되는 주택들이 매우 부족한 주택 부족 사태, 주택난이 갈수록 악화돼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를 관할하는 연방기관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수요보다 부족한 주택 가구는 2012년 165만 채였지만 2019년에는 379만 채로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팬데믹 2년 동안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보다 넓은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주택 부족 사태, 주택난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프레디맥의 보고서에 따르면 각 주별 주택 부족 사태에서 캘리포니아는 97만 8천 채가 부족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텍사스는 32만 2천 채, 플로리다는 28만 9천 채, 뉴욕은 24만 4천 채가 부족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선 버지니아에서 10만 5천 채, 메릴랜드에선 9만 1천 채, DC에서는 1만 3천 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0곳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주택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곳은 2012년 100군데였지만 2019년에는 1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도시들 중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많은 40만 채나 부족하고 마이애미 20만 채, 피닉스는 10만 채가 부족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급은 부족해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렌트비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은 S&P 케이스-슐러 지수에서 전년에 비해 4월 20.6%, 5월 20.4%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렌트비도 5월에 전년보다 15.3%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처음으로 40만 달러를 넘어서 40만 7,6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위 렌트비도 처음으로 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급락했다가 다시 오르고 있어 모기지 신청과 주택 거래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주택가격과 렌트비는 주택 부족 사태로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4천 건으로 전주보다 9천 건 늘어나며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팬데믹 직전의 수준에서 대폭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대량 해고가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삼중고에서도 고용시장이 다소 불안하지만 그나마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4만 4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23만 5천 건보다 9천 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4만 4천 건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고용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다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직전의 21만 8천 건과 엇비슷하게 아직은 낮은 수준이어서 대량 해고가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에서는 메릴랜드에서 2,300건, 버지니아에서 1,900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이에 비해 인구가 많은 주 지역들을 보면 캘리포니아에선 지난주에도 4만 1,400건이나 신청됐습니다. 뉴욕에서 2만 7,500건이나 접수돼 전주보다 1만 건 이상 급증했습니다. 텍사스에서 1만 5,300건, 오하이오 1만 4,600건, 미시건에서 1만 1,400건씩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됐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을 보면 6월 25일 현재 미 전역에서 140만 명으로 전주보다 7만 2,500명이 늘어났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37만 명으로 전주보다 7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 같은 고용 지표에 대해 미국의 고용시장이 약간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 냉각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6월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률이 3.6%에서 넉 달 연속 유지됐고 한 달 동안 37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악재 속에 선방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버텨주고 있기에 미국민들이 돈을 벌었을 수 있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욱이 타이트한 고용시장 덕분에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잡기를 위해 이달 말에도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최소 0.75%포인트, 많게는 1%포인트나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8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비숙련직의 승인일만 3년 후퇴한 날짜에서 재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가족이민에선 2의 순위만 오픈됐고 다른 순위에선 접수일이 5주 내지 최대 석 달 진전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의 비숙련직 승인일만 연속으로 재자리한 반면 다른 순위는 모두 오픈됐고 가족이민에선 접수일이 5주 내지 최대 석 달 진전됐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8월의 비자 블런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가 설정된 3순위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이 3년이나 후퇴했던 2019년 5월 8일에서 연속으로 재자리했습니다. 이로써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비숙련직 신청자들은
8월에도 2019년 5월 8일 이전에 수속을 시작한 경우에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숙련직도 접수일은 오픈돼 있어 영주권 수속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의 다른 순위들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됐습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비숙련직만 그린카드를 받는 데 제한될 뿐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에 접수시키고 워크퍼밋 카드부터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8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은 EA 순위만 승인일과 접수일까지 모두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승인일은 제자리에 했고 접수일은 5주에서 최대 석 달 진전됐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에서 동결된 데 비해 접수일은 2016년 8월 8일로 5주 개선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반면 접수일은 2017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석 달이나 나아갔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동결된 반면 접수일은 2009년 11월 8일로 5주 개선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제자리한 데 비해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로 5주 진전됐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